으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평택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와 취지와 관계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평택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증인을 대표해 안중출장 소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소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증인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6항 및 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4일 안중출장 소장 문조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주요 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중요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중출장 소장 문조호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유정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손하명 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광석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임승무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안출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하고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제17조 도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서부지역의 균형 발전과 시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개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36개 사업에 대하여 500억 원을 기투자하였고 금년에는 125억 원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별로는 공사 5건, 보상 15건, 용역 17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화 1, 2와 학현 1, 2 도시계획도로 개소공사를 금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 사항은 18쪽부터 20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22쪽 도로 정비 및 시설물 유지 보수입니다. 시민 교통의 편의 제공 및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지방도, 시도 등 법정 도로에 대한 정비 및 시설물 유지 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사업비 76억 원을 투입해서 도로 정비, 도로 유지 보수, 가로등 유지 관리 등 노후 도로 정비 및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도로 관리를 위해 제설 장비 임차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서부권역 내에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 환경을 만들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조 농촌 하수도 및 배수로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배수로 정비 및 하천 하수도 유지 관리를 위해 24년도에 9억 원을 투입하여 27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 9억 원의 예산으로 현재 4월 말 기준 1억 5,100만 원 13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연중 계속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과 풍수의 저감을 위한 시설물 정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조 건축 녹지과 소관입니다. 호승읍 도곡리 밝은 거리 만들기 간판 개선 사업입니다. 호승산단 배후단지인 도곡리 상권을 활성화하고 밝은 거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명 효과가 강화된 간판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년도 2차 간판 개선 사업으로 34개 업소 45개 간판을 완료했으며 25년도 3차 간판 개선 사업은 30개 업소를 대상으로 디자인 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전문 업체를 통해 기존 간판 철거 및 신규 설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5개 광고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겠습니다. 164쪽 서부지역 녹지공간 정비 사업입니다. 안중 현화지군의 노후된 시설의 재정비를 위하여 녹지공간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절감 있는 수목식재 및 포장 재설치를 통해 시민이 사계절 내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쉼터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시민이 도심 속에서 쉬어갈 수 있는 녹지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성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노후 공간 시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화지구 내 보행자 전용 도로도 걷고 싶은 도로로 정비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5조 시민이 체감하고 적극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하여 관련 협의 등의 기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공사 현장 안전 점검, 수임 점검을 강화하고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불법 건축물 단속 및 행정 지도를 통해 원상복구 85건을 완료했으며 소규모 공동주택 20개소 및 해빙기 대비 옹벽 17곳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민이 만족하는 신속한 민원 처리와 불법 건축 행위 및 공동주택을 지속 관리하고 현장성을 강화하여 건전한 건축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조 개발과 보존이 균형적인 개발 행정 추진입니다. 대형 개발 행위 허가지 현장 25개소에 대하여 해빙기 및 우기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고 개발 행위 허가 조건 미이행자에 대하여 청문회를 실시하여 허가 취소, 건축 허가 절차 이행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시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신규 개발 허가 건에 대해서는 기반 시설 확보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전반적인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과 보존이 균형을 이루는 개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 출장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네, 유승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그 송출 건설 도시과 건축 녹지과한테 그 공통으로 요구한 자료 예, 다 적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이 안중 출장소의 특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본청이나 송산 출장소도 있고 저희 안중 출장소도 있는데, 안중 출장소는 동지역이 없잖아요. 다 읍면으로 구성돼 있고, 또 그래서 면적도 지금 50%가 넘는 거의 가까운 그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일반 현황의 5페이지 자료를 보면 도로 현황이 있는데 이게 좀 빠진 게 본청에는 그 고속도로 현황이 나와 있어요. 노선가. 근데 우리도 이제 서부 안중출장소 관할에도 우리
고속도로가 있잖아요. 네. 서해안 고속도로도 있고 서부 내륙도 새로 생겼고 또 화성하고 오성 IC도 있고 뭐 제천 간도 있고 꽤 고속도로가 많은데 노선에 대한 현황도 좀 같이 좀 담아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보면 국도가 72.3km의 총 연장이 근데 이거 전체 평택시 도로관리과 소관으로 이게 나온 것 같은데 이게 남부 소관으로만 나온 건지 평택시 전체 소관인지는 여기 좀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근데 그 지역이 면적이 넓다 보니까 사실 관리해야 될 면적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객관적인 상태가 본청이나 송출 소관에 비해서 좀 열악한 게 사실이에요. 이제 지역이 넓고 예산은 한정돼 있고 뭐 그 실링인가 제도인데 사실은 좀 그거를 실링 자체에서 해결할 방법만이 아니라 현실을 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실링의 제도를 좀 그 틀을 좀 바꿀 필요도 있는 영역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가로등 보안 등은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됐어, 솔직히. 부분적으로 보완하거나 그 개선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근데 그에 비해서 서부 지역은 설치해야 될 때도 많고 교체해야 할 것도 많고 신규로 설치할 것도 많아. 근데 이게 예산이 예전에 배정된 실링 제도로 돼 있는 걸 그대로 유지해 나가면 격차가 점점 벌어지지 좁혀질 수가 없는 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단순히 그냥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보자 이게 아니라 기획 예산 부서하고 우리 소장님이나 해서 객관적 근거를 좀 가지고 가로등 보안 등이 이렇고 남부는 이렇고 북부는 이렇고 서부는 이렇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근본적으로 재조정을 해서 향후에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럼 틀거리를 바꿔야지. 그 안에서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 갖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냥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 현황에서 사실 뭐 오타는 날 수 있어요. 자료가 하다 보면 거기 5페이지도 보면 그 좌석 반직대 현황에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141개 아니면 144개인데 1414개로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덕몇 건 아마 이게 오타일 확률이 못하겠죠. 근데 이런 부분이 좀 이제 고민은 되게끔 하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이거 하나 갖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할 때 좀 꼼꼼히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사실 별거 아닌 건데도 의구심을 좀 들게 하니까 기본 개괄적 사항이니까 좀 그런 것들은 좀 잘 정비를 하세요. 큰 거는 아니지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아까 그 포승 도곡리 밝은 거리 만들기 이 사업은 지금 1차, 2차, 3차 계속 하고 있고 뭐 내년에도 이게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현장도 자주 가요. 기존에 했던 간판과 새로 한 간판 속에서 많이 그 거리가 밝아지고 깨끗해진 것들을 저도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워낙 예산을 조금 세우다 보니까 사실 그 사업이 이렇게 진척 속도가 좀 느는 게 좀 저도 답답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포승 이 공단 국가공단 하면서 이게 만들어진 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도 좀 외곽이라고 뭐 본청 중심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랜 기간 동안 특별하게 뭐 어떤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을 해본 게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국가 산업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분들이 기거하거나 또 이용하는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상가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느 특정 지역 지금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어제는 예산 뭐 이거에 몇 배 세워서 그냥 1년 안에 다 해결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그걸 뭐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비교가 되는 거잖아. 비교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건 논란이 있는데도 뭐 집행해갖고 예산 세워주고 뭐 갑자기 그 광고물 특별회계나 이런 사업으로 기금이나 이런 거로 예산 해서 해주는데 그런 부분하고도 좀 예산이 일반회계를 세우기 어려우면 그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구해서 예산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 여러 가지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요구를 그냥 안 하고 기다려주고 이러면 그것이 그냥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건 뭐 안출 소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본청의 시장님이나 국장님들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은 내가 용인하기 어렵다. 제가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봤을 때. 어제는 계획도 없다가 막 5억, 10억 세워서 간판 정비 사업하고 어느 건 계획을 가지고 몇 년을 세우고서 사업하고 있는데 예산 없다고 맨날 1억 5천 찔끔찔끔 세우고 있고 그럼 어제는 예산이 막 생기고 어느 지역은 예산이 막 없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은 다음 내년부터 용납하지 않을 거다. 형평성이 있어야지. 목소리 크고 큰 소리 내면은 예산 편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도 좀 유념하셔갖고 의견도 좀 전달하시고 언제까지 뭐 5차, 6차, 7차, 8차 뭐 한 10개년 계약으로 간판 정비 사업 할 거냐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뭐 이게 우리 읍면 우리 읍장님들, 면장님도 오셨는데 뭐 방송 보시고 계실 텐데 뭐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읍면 때 따로 말씀드릴 건 좀 간략하게 하고 같이 좀 드린 말씀들은 지금 좀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고 이게 리모컨이 없나요? 이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거는 지금 뭐 안출은 아니에요. 우리가 안출도 하고 송출도 하고 본청도 하는데 이게 소독을 하잖아요. 나무 약 뿌리는 현장인데 그럼 이게 시민분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이런단 말이죠. 뭐 산림독지과에서도 이거 질의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데 어떤 원칙이 있어요? 일반인들이 도보로 지나다닐 때 저렇게 뿌리면 소독약이 당연히 날리잖아. 이번 분에 대한 어떤 개선이나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아까 송출하려다가 말았는데 병충해 그 방제 부분에 대해서는요.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주민들 안전 관리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문제는 좀 있어 보인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같이 유관 좀 부서와 협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가야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물론 쉽지는 않다고 저도 봐요. 그렇다고 저거를 뭐 통행을 다 제한시키고선 뿌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야간에 작업하자니 야간 작업하기도 참 만만치는 않을 테고 쉽게는 저도 떠오르는 건 없는데 제가 계획과 대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근데 그렇다고 저렇게 시민분들이 보행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선 뿌려대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 저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좀 협의를 해서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이건 뭐 우리 안출만이 아니라 산림녹지과 본청 뭐 저기 송출 포함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위에 거 눌러.
현재 아까 이건 뿌리는 약저 올라가는 저 하얀 게 약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말씀 드린 거고, 이거는 뭐냐면 이게 확 이게 본청도 당연히 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세히는 안 했지만, 근데 이제 이게 상대적으로 제가 찍은 데가 서부 지역이 많아. 이게 기름리에서 기름 IC 있죠? 가는 길에 있는, 즉 세종 가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 우리 기름리의 밑에 하부야, 교량 하부. 그러니까 공사를 하면서 이게 범면을 저 옆에 보강토를 쌓고 저렇게 이제 일정하게 보도 구간을 여지를 둬서 교량 하부가 된단 말이죠. 요게 만물이야 그냥.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문제의식은 뭐냐, 이 45번 전용 세종 가는 도로가 만들어진 건 꽤 오래됐어요. 3, 4년도 더 됐어. 거의 한 10년 됐을 거야 가까이. 근데 그럼 그때 할 때 협의가 돼서 이 밑에를 여기까지를 우수관을 매립을 하고 보행이 갈 수 있게끔 요 부분이라도 우선 해놓고, 저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도로 확장하면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렇게 써야 되는데, 그냥 오랜 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이 범면 쪽, 이 교량 밑에서 내려오는 물 있잖아요. 우수관 물이 그냥 이 타고 내려와서 저렇게 자연스럽게 배수로가 형성이 된 거야. 그러니까 보기에도 미관에도 안 좋고. 사실 저걸 누가 했어야 되느냐, 제 입장은 그래. 저거는 45분 자동차 전용도로를 만드셨던 우리 수원 국토관리사무소에서 했어야 된다. 비용을 대고. 저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죠. 제가 요구하는 건, 예 알았습니다, 저거 빨리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한 번은 해당되는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 전체적인 전반을 조사해서 이거 개선을 좀 해달라. 시의회에서 지적사항이고 이렇게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요청을 하니, 강력하게 요구를 하니 수원국토사무소가 또는 해당되는 책임 부서가 또 틀리죠. LH가 될 수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해서 건건이 아니라 전반적인 걸 시간을 가지고, 읍면동에 읍면장님들 오셨으니까 읍면에서도 좀 받고 자체적으로 조사도 좀 하고, 필요하면 일정 기간에 어떤 뭐 용역을 하시든 제일 효과적인 방식들을 좀 종합적으로 해서 전수 조사들을 좀 하셔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그럼 이 하부에 조명이 있냐? 없어. 그러니까 이 조명이 없어요. 이런 데는 구간이 넓지는 않으니까 한 2개 정도 설치하면 돼. 왜 그러냐면 이 저쪽 끝에 보이는, 왼쪽 끝에 보이는 쪽에도 그 노면이 있단 말이에요. 차량이 안 다니지만. 그러니까 여기가 보행을 못하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야. 사람이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 곳이고 자전거를 얼마든지 타고 다니는 곳이라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내리면 되는 거예요. 내리면. 이거는 이제 포트홀인데, 도로 상태가 상대적으로 우리 서부 지역의 도로들이 낡고 더쉬우기 포장들이 안 돼 있는 곳이, 기한이 지나고 낡았는데도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못하는 곳이 많다는 거예요. 면적도 꽤 크고. 이걸 지금 조치가 안 된 게 아니에요. 제가 다 연락해서 우리 도로 정비팀에서 이거 다 메꾸기 작업을 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저게 메꾸기만 해서 될 도로 상태는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그러면 당장 뭐 다음 달에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계획 시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잖아 또. 근데 제가 고민이 되는 게, 우리 시청 옆에 갔더니 도로를 새로 덧씌우기를 딱 했더라고. 그 도로를 내가 찍은 사진과 기억을 걷어보면 저 상태는 아니었거든. 저 상태보다 훨씬 양호했는데 덧씌우기를 했어. 근데 여기는 그 상태보다 아주 상태가 안 좋은데 덧씌우기 안 하고 저렇게 있다 이거예요. 이게 어떤 객관적 원칙을 갖나라는 고민이 있는 거죠.
아니 상태가 불량하고 악화된 곳에 우선순위가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동일해 비슷하면 왕래가 많고 이왕이면 시의 중심지에 우선순위를 주겠다. 이것까지는 제가 동의하지. 그러나 상태가 저렇게 열악한데 저거는 건들지도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멀쩡한 도로는 더 씌우긴 한다. 이건 뭐라고 이해해야 되는지 잘 기억이 안 된다. 이걸 가지고 뭐 실링 얘기하고 이게 과연 맞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도로에 저런 상태야. 여기 뭐 저 선도 보이죠? 저 희멀거하게 보이는 저기 정지선이잖아. 예를 들면 저게 국도, 지방도, 우리 시도, 도시계획도로 이런 데 엄청 많아. 서부 지역은 일일이 사진을 찍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단 말이야. 이걸 당장 어디까지 하라 이게 아니라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돼. 제가 이거 찾으러만 다녀도 의원 1년 임기 마칠 거야 아마. 그 정도로 많아. 이런 거에 대한 협조는 우리 읍면장님들이 우리 직원분들이나 단체장님들이나 주민분들 공동으로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접수받고 관리돼야 돼. 그렇지 않고는 이게 이런 시간 내에 개선되기 어려워. 이게 내가 볼 때 이거는 한 3년이면 3년 목표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이거는 어연한상공단의 도로변이야. 이게 자갈의 흙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거 사진 찍어서 이게 청북 읍사무소에 연락을 할까 말까 하다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또. 왜? 위에는 그냥 나대지가 있는데 거기에 나서 비가 오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럼 또 치우고 나면 또 비 오면 또 흘러내리겠지. 이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죠. 어떤 경계석을 만들어서 못 내려오게 하거나 우수관을 조치를 하거나 이래야 돼. 저게 언제 정도 됐을까? 제가 볼 때 한 10년은 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마른 날에는 먼지 불고 바람 날리고 하면 먼지 날리는 건 당연한 거고. 저 정도 상태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특별히 지적하지 않으면.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면 지치는 거거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보냈어 제가 청부급에. 또 안출해도 안 보냈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맨홀하고 깨진 포토라고 겹쳐져 있는 거예요. 이게 쑥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안 깨질래 안 깨질 수가 없어. 이게 여기 하나만 있냐? 그렇진 않아. 하나 대표적인 예를 찍은 거예요. 이것도 전달했어. 저게 메꾸기만으로 저게 해결될 거냐? 고민이야. 원래 쑥 들어가져 있으니까 맨홀 설치가. 그다음에 이건 가로등 꺼진 거예요. 가로등. 근데 우리한테 보고한 건 똑같아. 송출도 그렇고 본청도 그렇고 다 조치 완료래. 저게 제가 며칠 전에 간 거거든. 그럼 저게 며칠 전에 꺼져 있었을까? 조치 완료된 이후에 꺼져 있었을까? 그럴 가능성은 별로 낮다고 봐요. 저거는 제가 봤을 때 꽤 오랜 동안 꺼져 있었던 거야. 쉽지 않아. 즉 탓하는 게 아니에요. 왜? 저거는 그렇게 큰 국도나 도심지에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우리 시도 외곽 쪽에 있는 가로등이기 때문에 쉽게 발견하기는 어려워. 그럼 이게 쌍방향 우리 점등 시스템 속에서 여기가 예외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여러 요인에서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어. 이런 부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가로등 보안등의 조치 계획 점검을 어떤 시스템으로 가져가는 게 좋냐. 지금과 같이 읍면은 가로등 관리하고 보안등 관리하고 가로등은 출장소가 관리하는 시스템이 맞는지 이거 통합적 시스템으로 가져가는 게 맞는 건지 좀 관련 부서들과 좀 협의를 통해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그리고 평가도 좀 하고 보안등 관리 우리 읍장님, 면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전달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신속하게 처리하는지
이걸 미루고 있는지, 그럼 평가들 속에서 또다시 계약이 맺어지고 개선될 거 있으면 개선 요청을 하고, 그런 개선 요청을 몇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에 따른 좀 적절한 대응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 봐요. 저 뒤에 있는 두 개가 다 꺼져 있잖아요. 저거 이게 보안등인지 가로등인지 잘 모르겠어. 저거 보고 판별이 돼?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관리는 보면 보안등, 가로등, 보안등, 가로등 뭐. 그럼 저거는 읍에 여기에서 고쳐야 되고, 저거는 출장소에 여기에서 고쳐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불합리성이 있다. 같이 옆에 설치되어 있는데. 적어도 찍은 지 며칠 안 돼요. 토요일 날 찍은 거예요, 밤에. 그 옆에는 뭐가 있냐면 투광등이 있어, 투광등. 투광등은 뭐냐? 투광등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요. 공무원분들 중에서도. 왜? 자기가 관리를 안 하고 그런 경험을 안 해보면. 투광등은 교통시설물에 설치된 게 투광등이야. 즉 신호등, 녹색불, 파란색불 켜져 있는 거. 위에 신호등이 켜져 있는 교통시설물에 등이 켜져 있으면 투광등인데, 그걸 횡단보도를 직접 비치는 횡단보도 투광등이 있고, 그렇지 않고 거기에 딸려서 붙어 있는 투광등이 있어. 이건 누가 보수 책임자냐? 교통행정과야. 좋아. 그것까지는 같이 통합적으로 하는 게 쉽진 않아. 그거는 일단은 뒤로 미루더라도 가로등과 보안등을 이중적인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지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의원님 말씀에 뭐 저희가 덧붙일 말씀이 하나도 없고요. 도로 부분은 저희가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건 운변장들하고 점검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이거 하겠습니다. 송출하고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 봐요. 어느 지역을 뭐 특정한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지역에 보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하나야, 딱. 작은 읍면이라고 치면, 면이라고 치면. 거기가 일을 시켰는데 다른 일이 생겼어. 사업을 해. 작업장이 생겨서. 이분 입장에서 다 이걸 우선 해야 되잖아. 근데 보안등 고장났다고 연락이 와. 그럼 미룰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이분이 나빠서가 아니잖아. 이 시스템 관리 체계를 그냥 가져갈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보완을 하게끔 하든지, 즉 일상적인 건 이분이 뭐 하게 하고, 어떤 이런 조치사가 나왔을 때는 하는 이중적 업체를 하든지, 아니면 일상적인 뭐 유지 등등 하여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개선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 아까 얘기한 건 예시를 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보안등, 가로등과 관련해서는 본청하고 또 출장소 우리 담당자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는 청북에 있는 학교 앞이야. 저게 원래는 메탈 등인데 LED로 싹 바꿨어요. 안출해서 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 고등학교 앞이면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끝나면 야간에도 공부하잖아요. 자율학습도 하고. 바뀌어주면 잘못된 거가 있어요? 이게 어두워야 돼? 그냥 깜깜하게?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교체해 나가는 건 잘하고 계시단 말이지. 예를 들면. 근데 이거를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잘하고 계신 부분도 있고, 그게 안 되는 부분에는 예산 문제나 관리 시스템의 통합적인 부분의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못하고 있어서 지적만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잘하고 있는 예도 보여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민원이 제가 하도 많이 해서. 이거는 통로 박스야. 이게 본청 때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서해안 고속도로나 서부 내륙 고속도로, 서해선 기차 밑에 다 이런 통로 박스나 하부 교량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국가나 민자 고속도로로 만들어서 저런 하부에 통로가 생겼어. 저 통로가 보통 봤을 때 10m 넘잖아. 20m, 30m 되잖아. 근데 저 안에 조명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밤에 저기를 혹시 지나갈 일이 있을 때 위험한 치안의 문제나 범죄에도 상대적으로 노출되고 안전에도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설치하게끔 해야지. 준공 전에. 그래서 우리 인수인계 못 받겠다. 저거 없으면. 그리고 혹시라도 인수인계 이미 5년 전에 받았어도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됐으니 조치하자. 강력히 요구를 해야죠. 근데 안 해주면 저한테 얘기하라니까. 제가 머리 깎고 그 사업소 가서 제가 1인 시 한다니까. 의원이 뭐 그런 거 하는 거죠. 물론 뭐 국가에 있는 뭐 수원구수 사무소나 NH가 뭐 CEO 얼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그러나 그건 그것을 떠나서 시민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죠. 이것도 봐요. 통로박스 만들어 놓은 거잖아. 위에 열차나 고속도로 이런 것으로. 저것도 아무런 시설이 없죠. 안전시설도 없잖아요. 빨간색 무슨 야광 면을 설치해 둔 것도 없고. 여기 또 오래된 거예요. 여기도 봐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광고 붙여놓은 것만 있지. 여기도 없고. 규제봉만 우리가 막 규제봉 설치했을 거예요. 이게 성향받아서 빨간 게 아니에요. 제 차량 뒤에 후미등 비춰서 이렇게 빨간 거예요. 이런 곳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 안출해서만 하라는 게 아니라니까. 본청 다 건설도로가 해야 될 일들 역할 분담해서 확인해서 안 달아지는 거 달아라. 또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저것도 깜깜하죠. 이게 밤에 찍은 게 아니에요. 낮에 찍었을 때 저 안에가 저렇게 껌껌하다고. 이거는 안중역에 있는 거예요. 이건 설치돼 있어. 근데 운영을 안 해. 안중역 앞에 지하 통로네요. 통로 박스. 지하는 아니지. 운영을 안 하고 있다. 어찌됐든. 모르겠어. 시간 때문에 그때 12시라 꺼져 있는 건지. 이게 우리가 해가서 단 거예요. 우리 시돈으로 단 것들. 옛날에. 제가 3년 전에 요청해서 다른 데야. 안 단 것과 단 것이 이렇게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는 얘기는 아니야. 이렇게 뭐 3개, 4개씩 달 필요는 없어. 2개 정도, 하나 정도는 달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야. 이것도 오성면에 다른 거예요. 우리 돈으로 다른 거라니까. 이 자동차 전용 도로고. 화성에서 평택 오는 고속도로. 그 밑에 숙성리 가는. 이게 우리 돈으로 달지 말고 그 사람들이 달게 해야죠. 지금 서부 내륙 거의 다 공사 완료돼 가고 있잖아. 서해선도 어디 운행되고 있잖아. 몇 년 지난 다음에 해주겠냐고. 안 해준다고 하겠죠. 자료 준 거 있어요. 건설도로과에서 받은 자료 있으니까 부족한 거 다시 요청하고. 다 된 거예요. 하여튼 뭐 대표적인 사진 좀 보여드린 거고. 그런 문제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밤에 다니면서 결혼한 걸 보면서 제가 무슨 트집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 시민분들이 좀 더 안전한 게 생활할 수 있고 좀 더 나은 공간에서 살아야 돼. 그리고 그것이 읍면이 됐든 동지역이 됐든 기본적인 생활권은 누릴 수 있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도로 문제는 제가 그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도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갓길이 없는 곳이 천지잖아요. 우리 시도 현황들 진짜 구체적인 현황들 보면 그냥 찻길로 걸어 다녀야 되는 곳들이 많잖아요. 예전에 그렇게 우리 시민들의 보행권에 대한
아무런 개념이 없이 우리 행정이 이루어져 왔잖아. 그것이 우리 지방 정부만이 아니라 중앙 정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도로를 만들 때는 최소 11m 폭으로 해서 한쪽이라도 걸어갈 수 있게끔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거기 사람이 별로 안 다니니까 안 만든다? 그렇게 읍면이 유지될 거라고 본다면 저는 착각이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하나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읍면이 가지고 있는 역할들이 있는 거고, 그 속에서 최소한 뭐 호화롭게 뭘 해달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최선을 다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영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뭐 이제 전반적인 내용의 큰 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잘하는 부분은 잘하신다 말씀하신 거고 조금 더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우선순위에 관한 부분들은 특히나 더 이제 새겨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많이 공감하는 내용도 있고 의원으로서도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서로 잘 할 수 있도록 소통도 더 자주 하고 해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읍면이기 때문에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부분은 강력하게 좀 요청을 하셔서 상황에 따라서 읍면이 더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잘못되었다 이런 말씀들을 좀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고 사업을 이렇게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직자들이 더 냉철하게 보고 더 많이 공부하고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 지적해 주신 부분을 본청이나 저희 출장소 차원에서도 읍면하고 같이 노력해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안출에서 불법 건축물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하죠? 건축농특과. 일반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 신고나 허가권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 시에 저희가 이제 수인 건축물 관련해서 이제 6개월에 이제 점검한다 안내문을 통해서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이제 민원이라든가 확인이 되게 되면 그 행정 절차에 따라서 이제 그 사전 통지 시정 명령 그래서 이제 그 이행 강제금 부과하고 이 양성화에 대한 어떤 그 홍보를 통해서 시행 양성화를 시키고 있고 또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서는 지속적으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를 하고 있어요. 네. 이제 관내를 지역구다 보니까 관내 다니다 보면 불법 건축물 그리고 가설 건축물들 물론 이제 신고가 되어 있는 것들도 있지만 존치 기간이 분명히 끝난 것들도 있어요. 그쵸? 있죠. 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해제가 되지 않고 치워지지 않고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존치가 계속 되고 있는데 그것이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도 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을 좀 확인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없도록 이게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물론 민원이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뭐 전부를 다 양성화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들은 좀 과감하게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해야 계도가 되고 늘어나지 않는데 점점 이 관내가 이렇게 깔끔해진다라고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들진 않아요. 오히려 늘어나고 있으면 늘어나고 있지 정리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 들지 않고 이전에도 아마 지적 받으셨을 거예요. 그 특정감사나 이런 거 할 때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세외 수입 징수율하고도 분명히 연관이 돼요. 네. 보면 그죠? 안출이 좀 낮은 편이고 다른 우리 저기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기 때문에 송출보다도 낮고 상황은 더 안 좋은 상황인데 이런 건 좀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지하수도 마찬가지고요. 지하수 개발 지금 우리 계속 하고 있죠. 늘어나고 있죠. 신청하는 곳들이. 예, 네, 음용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음용은 하지 않지만 그게 어떤 용도로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 수질 검사에 관한 부분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챙겨보겠습니다. 네. 예, 수시로 계속 점검하고 수질 검사를 하고 수질 검사 안 된 곳들도 굉장히 많이 적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지금 과태료 부과 다 됐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 위법 사항은 다 조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가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용 한번 체크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지하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시민 건강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관리를 우리가 좀 더 철저히 해줘야 시민분들께도 유익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놓치지 마시고 지적 받으지 마시고 잘 한번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안출 집중호우 전년도 24년도 작년에 집중호우로 피해도 굉장히 좀 있었고 그리고 폭설로도 굉장히 피해가 좀 있었어요. 지금 집중호우 얼마 안 남아서 장마 이제 시작되고 있는 시기인데 집중호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좀 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 봄부터 저희가 그 작년에 수해난 지역 일제 점검을 싹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다 보수를 했고 일부 지금 부득이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39번 국도 같은 경우 통로 암거 박스 좀 이런 부분은 국도관리청하고 협의가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미약한데 나머지 부분은 작년에 침수된 데는 일제 정비를 싹 해가지고 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방재단하고 읍면도 방재단하고 비상연락 체계도 해서 그 배수로 그 뭐죠? 박스 우기에 싹 정비를 2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해난 데는 지금 저희가 다시 나지 않도록 최선의 관리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비가 이제 집중적으로 오면은 그게 감당을 할 수 있는지는 좀 저희가 예의주시해서 그런 부분은 미리 나가서 대비를 한다든가 직원 배치나 필요하면 양수기까지 동원해서 그런 부분은 챙기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하시라고 하면 한번 보실래요? 여기 어디인지 아시겠나요? 안중 안중 오거리. 오거리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전년도에 사진을 실시간으로 보내드려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어느 쪽으로 해야 돼 이거? 안 되는데. 네. 이게 이제 그 위쪽에 우리가 정비해 놓은 곳들 무너져 내리면서 집중을 하면서 사고로 연결된 상황이 있었어요. 저기 같은 경우는 차량 이동량이 좀 많기 때문에 잘 집안 약화가 되지 않았는지 미리 사전에 점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청북읍사무소 예, 다 기억하시죠? 청북읍사무소 저렇게 물에 잠기고 토사 유출 때문에 지금 범람한 상황이잖아요. 상황들이 좀 넘겨주세요. 여기는 그 길거리 이제 다 정리되고 나서 물이 좀 빠지고 나서 청북읍사무소 앞인데 넘겨주시고요. 여기도 농수로라든지 위쪽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도로까지 다 내려오는 상황이었거든요. 넘겨주실래요? 네. 지금 좀 멀어서 안 보이는데 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 저 위에 물 나오는데 보이시나요? 그게 뭘로 보이세요? 보시네요. 예. 예. 제대로 안 돼갖고 그 역류를 우수관이 했죠. 역류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차량 이동량이 없는 곳들이 아니라 차량 이동량이 굉장히 좀 있는 곳들이에요. 근데 사고 위험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인데 넘겨주실래요? 여기는 포승이고요. 여기도 그 주택들이 좀 밀집해 있는 곳이고 주민들이 갇혀갖고 한동안 고립돼서 못 나갔었어요. 아마 읍면동장님들 지금 보고 계실 텐데 보고 계시면서 그리고 넘겨주실래요? 네. 여기는 넘겨주세요. 정비를 한 나중의 모습이고 이거는 안중 오거리예요. 버스가 통행을 할 수가 없어서 통제가 되고 시민분들이 버스 이용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민원 사항이 많았던 곳입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넘겨주실래요? 이제 물이 점점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토사까지도 막 섞여갖고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에요. 넘겨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전거리 넘겨주세요. 여기도 좀 총체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서해안 고속도로 지나가는 포승에 도곡교 밑입니다. 여긴 상습이에요. 이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우수관이 정비가 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같이 섞여갖고 저기가 저렇게 됐었는데 계속 상습 지역이었거든요. 저거는 이제 작년에 아마 국토부에다 이제 연락을 해서 좀 일부 보수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올해 어떻게 정비가 다 완료가 된 건가요? 한번 확인해서 네, 저거는 이제 본인들이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 되면 안 되는 상황이라 저희가 국회의원실에도 이야기하고 했었는데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동네에서 나오는 우수관랑 합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서평택 IC 사거리 쪽. 도로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던 연결 구간이 안 돼 있던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지나가다가 제 앞에서 사고가 나갖고 사고를 찍었는데 저렇게 차가 처박혔어요. 나중에는 심각하죠. 지금은 우리가 이제 보수 정비가 그쪽 그 도로 일대가 정비가 다 완료가 되어서 저런 사고까지는 안 날 것 같은데 지금 행여나 모를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해요. 우리 관내가 또 넓잖아요. 관내가 넓고 그러니까 도로를 한 번 더 우리가 그때 당시에 그 집중호우 끝나고 나서 정비를 완료한 상태와 지금 또 시간이 지난 이후에 장마를 얼마 안 남겨둔 이 상황에서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없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분명히 관내에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일 테니까 구석구석 시간 되시는 대로 물론 저도 마찬가지로 둘러보고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지난번에 보수해야 되는 상황들이 연출됐던 그런 곳들 사고 가능성이 높은 곳들 이런 곳들은 한 번 더 잘 체크해 주시고 하시고 나서 보고도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죠. 예. 이거는 이제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읍면동장님들도 보고 계실 테니까 본인 관할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또 비가 얼마나 올지 예측할 수 없지만 그래도 잘 맞춰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불편사항 생기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